알피니스트의 꿈과 자유, 불꽃 같은 열정이 쿰부 히말라야를 대표하는 차가운 벽, 촐라체 북벽에 닿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모습인 촐라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눈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길 없는 길 위에서 속도와 열정, 동료의 끈에 의지해 수직의 빙벽을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 멋지게 등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저와 지명이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정상에 서고 또 정상에 선 이후에 하산까지 안전하게 해서 고향으로 웃는 얼굴로 가고 싶습니다. 우측으로 이어지는 동굴 있는 우측으로 이어지는 동굴 이어지는 우측 그 사선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 이상. 탈출이 허락되지 않는 빙벽의 끄트머리에서 산을 사랑했던 두 바보는 돌아가겠다던 약속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누가 이 거대한 북벽에서 정복자로 남을 수 있겠는가? 벽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자연의 경애와 두려움에 맞섰던 두 알피니스트. 오늘도 촐라체 북벽에 남아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파키스탄 히말라야 나가르 지역. 빙하를 따라 솟구쳐 오른 수많은 봉우리와 거벽들 사이에서 뛰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산 스펜틱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정상부가 황금빛으로 빛나 이름 붙여진 골든 피크는 바위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벽으로 이름이 높다. 당시 신루트 개척에 나섰던 한국 원정대. 지금 아래서 보니까 좀 각이 좀 누워 보이는데 올라가면 좀 각이 좀 더 세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등반 총 며칠 잡고 계시죠? 벽에서 한 4일 정도 잡고 위에 올라가서 하루 1박 2일 정도 잡고 있어요. 원정대가 선택한 등반 방식은 셰르파의 도움 없이 최소한의 장비와 인원으로 신속하게 산을 오르는 알파인 스타일. 눈앞에 펼쳐진 벽과 200m의 설원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오르는 등반법이다. 정상 꽤 있는데 어떤 안전면도 알아가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줄을 서로 묶으면 한 사람이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사도에 따라서 안짜일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벽도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펜틱 골든피크 상단에서는 온종일 분설이 쏟아진다. 가파른 능선에 자리한 스노우 리지에서도 시간을 이기지 못한 눈덩이가 폭포처럼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린다. 이곳에서는 눈이 단단하게 얼지 않기 때문이다. 북서면에 위치해 해가 충분히 들지 않는 골든피크는 그래서 위험한 등반을 각오해야 하는 험봉에 속한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바람과 위에서 쏟아지는 눈바람. 급변하는 날씨도 원정대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도 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골든피크에서의 마지막 날. 느낌이 어떠세요?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죠. 마무리 져야죠. 6,635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은 그치고 하늘은 맑게 열려 있다. 등반에 앞서 눈과 얼음을 깎아내고 지난밤 이곳에 설치한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 신발이 얼었어요? 네. 눈부시죠 지금. 바위나 얼음 상태 어떨지 좀 그게 염려스럽긴 한데 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알파인 등반은 고정 캠프와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통을 배제한 채 산에 오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간 한계 극한에 도전하는 등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얼음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검은 바위지대, 일명 블랙타워 구간이다. 석탄처럼 검은 빛을 띠는 블랙타워의 암질은 단단한 흙 같아서 아이스엑스를 휘두르면 박히고 그램폰을 박아 넣으면 들어갈 정도로 무르다. 문제는 추락할 때 확보 장비를 잡아줄 만큼 단단하지도 않아 그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이 등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뭐야? 15m! 힘드네요. 천신만고 끝에 정상의 설원, 거대한 처마 밑에 도착한 원정대. 2009년까지 골든피크는 단 2개의 루트만을 허락했다. 야씨! 이럴까? 한국 원정대가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는 순간 난다 그치? 히말라야 7,000m대 산에서 한국 산악계가 일군 최초의 알파인 등정이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1년 10월 히말라야 지역에 3개의 루트를 개척한 김형일 대장이 새로운 루트 개척을 위해 네팔을 찾았다. 에베레스트와 주변 산지 등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루클라. 일행은 남체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랙을 이용해 페리체를 지나 숄라 패스 트랙의 종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셰르파의 고향이라 불리는 남체. 그 길목에서 만난 룽가는 척박한 땅으로 향하는 이방인들의 희망과 안전을 기원하며 히말라야 깊은 곳을 향해 나부끼고 있다. 손에 잡힐 듯 멀어지는 산. 짐을 꾸리는 장지명 대원의 손길이 부산하다.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뭐 막내니까 감사해야죠. 그래도 뭐 많지도 않은 대원인데 예.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대원보다. 뭐 많지는 않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정적으로 가슴이 죄는 시간. 한 발 산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마음은 초조하다. 루클라를 떠나 트레킹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종라에 들어선 일행. 촐라체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다가갈수록 어둡고 깊은 산. 지금 사진으로 본 거보다 그 각도 훨씬 더 세 보이고 그 중단에 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더 어렵게 보여요.
검은 전사의 눈빛처럼 차갑고 깎아지른 듯 가파른 촐라체. 전 세계의 젊은 클라이머들이 오르기를 열망하는 꿈의 산이다.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일행. 베이스 캠프는 벽 아래에 위치를 잡았다. 네팔에 도착해 처음 맞는 눈. 김영일 대장의 표정이 편치 않다. 짐 정리에 마음을 쏟는 장지명 대원. 베이스 캠프에 어둠이 찾아들었다. 네, 어때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 라면이 아주 맛있네요. 단출하시네요 이렇게. 좋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하고 없으면 외롭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단순한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대상지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매서운 바람이 잠을 깨우는 아침. 햇빛이 촐라체의 머리 위로 화관처럼 떨어진다. 아침부터 등반 루트 확인에 나선 김영일 대장과 장지명 대원. 이들이 올라야 할 촐라체 북벽은 과연 어떤 곳일까? 촐라체의 북벽 루트는 길이만 1,500m. 빙하에 갈라진 틈새와 눈사태, 쉼없는 폭풍설의 공격으로 도전이 쉽지 않은 난코스 중에 난코스다. 그 직벽 루트를 최소한의 장비와 인원으로 36시간 내에 오르내리는 게 이번 등반의 목표. 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산이다. 이 촐라체라는 봉우리는 그 고산 거벽이 가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그리고 벽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난이도, 그 갖고 있는 얼음, 눈, 바위, 그리고 위험성, 추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박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산 거벽을 하는 등반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촐라체 북벽을 36시간 내에 등반하기 위해서는 알파인 스타일의 특성상 장비의 제한이 따른다. 로프의 경우 보통 사용되는 12mm보다 가는 7mm를 선택, 무게를 줄여야 한다. 나머지 장비로는 빙벽화와 헬멧, 안전벨트, 그리고 얼음면에 넣고 돌리는 아이스 스크류와 바위 틈에 끼워 넣는 캠, 박아 넣는 피통까지 확보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휘어진 이유는 이제 뭐 바위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일자인 경우에는 타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버섯형의 얼음에서 타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고, 알파인 등반에서는 식량도 최소화해야 한다. 장지병 대원, 예. 저 아무리 36시간이라도 식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가야죠. 알파미와 에너지바가 전부인 식량. 사실 이게 풍족한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벽상에서 정말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에 뭐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장비를 준비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 위험과 경량화의 그 경계에서 그 적절한 선을 맞춰 갖고 지금 준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날에도 두어 시간밖에 해가 들지 않는 베이스 캠프에 눈구름이 몰려들었다. 잘 때는 또 약간 옷을 껴입고 자면 약간 더운 감이 있는데 또 새벽이 되면 또 추워져 갖고 좀 잠을 숙면을 못 취하고 자다 몇 번씩 깨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올려다본 북벽은 여전히 깜깜하고 날카롭다. 한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아 벽의 온도는 영하 15도. 빙벽이 갈라지는 듯한 비정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엄습한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아침부터 몸을 움직이는 장지명 대원.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동안 몸의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등반가는 이제 스포츠 클라이머가 좀 틀린 게 이 목숨이 달려 있고 또 벽에서 얼마나 이제 과감하게 행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감하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평소에 이제 훈련량이 좀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느꼈을 때 훈련이 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벽에서 이제 과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촐라체 북벽을 알파인으로 등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력과 고난도의 등반 실력, 한계를 넘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게다가 촐라체는 오르는 것만큼 하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일행이 하산 루트 정찰을 위해 촐라체 남서능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공 확률이 높은 루트라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 등반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다 됐네. 3일간의 정찰 후 최종 루트 점검에 들어간 김영일 대장과 장지명 대원. 힘겨운 등반이 예상된다. 이 부분 요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둘, 그다음에 여기 셋. 이제 남은 건 이미지 클라이밍. 실제로 벽에 붙으면 벽과 나에 대한 감각만 존재할 뿐 길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서 어디로 어떻게 올라야 할지 몸과 마음에 북벽에 길을 새겨 넣어야 한다.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고 그랬는데 그만큼 또 이제 훈련을 이제 한국에서 훈련량을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제 벽을 빨리 오르고 싶은 설렘이 더 큽니다. 빙하가 녹아 호수 촐라초로 흘러드는 물에 몸을 씻는 장지명 대원. 북벽에 오를 날짜가 정해졌다. 등반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좀 정결히 하고 등반을 하려고 지금 샤워를 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짙은 구름이 내려앉은 시간. 마지막 저녁 밥상이 차려졌다. 회장님, 저기 따뜻한 식사는 한 이틀 동안 못 하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못하죠. 이제 이게 마지막 이틀이 되기 전까지. 맛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간의 도전을 알아챈 듯 북벽이 켜켜이 쌓인 하얀 눈을 보란 듯이 토해낸다. 날씨는 안정적이고
기온도 1, 2도 정도 오른 상태. 정상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저 산은 어떤 얼굴로 받아줄까? 네, 현지 시간 6시 15분 전라도 북벽 스피드 클라이밍 스타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북벽은 역시 해가 들지 않고요. 김영일 대장, 장지명 대원 2명에서 1박 2일 36시간 안에 클라이밍 모두 마치고 하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6,440m의 촐라체 북벽. 출발 지점의 높이는 해발 5,100m. 60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하단 설벽을 확보 없이 빠르게 올라야 한다. 눈은 위만 살짝 언 크러스트 상태. 일행이 속도를 낸다. 파란 하늘을 등지고 촐라체의 그늘이 가파른 속도로 깊어진다. 차가운 벽을 오르는 김영일 대장과 장지명 대원. 등반 4시간 만에 해발 5,100m 지점을 통과한다. 선등은 장지명 대원. 정확한 간격으로 확보물을 설치하며 침착하게 오른다. 완만하던 설벽이 끝나고 울퉁불퉁 가팔라진 바위벽. 김영일 대장과 장지명 대원은 2005년 북벽 등정에 성공한 박정헌 대장과 최강식 대원이 해발 5,600m와 5,900m 정상 5피치 아래서 비박을 선택한 것과 달리 정상까지 30시간 내에 오르는 스피드 클라이밍을 계획하고 있다. 상단 루트는 경사가 90도를 웃도는 오버행 구간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해발 5,300m 지점에서 일행이 움직임을 멈췄다. 뭔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도 좀 많이 소모된 상태인 것 같고요. 여기서 봐서는 자세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 위치에서 한 1시간 정도가량 지금 지체하고 있는데 뭔가 좀 등반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지금 12시를 넘어가면서 어차피 북벽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지만 기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대원들의 체력도 그만큼 많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어두워지는 촐라체. 등반 17시간 만에 첫 무전이 날아들었다. 우측으로 이어지는 동굴 있는 우측으로 이어지는 동굴 여기는 우측 사선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 이상? 사선까지 한 100m 정도 10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카피 잘하겠다. 지금 무전기를 켜놓을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 들어가나 그러면 무전 주기 바란다. 초반에는 지금 순조롭게 대기 설사면을 빨리 올라갔어요. 오후 1시 정도에 거의 반 정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위에 이제 오보행 구간에서 길을 이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한 4시간 정도를 까먹고 지금 이제 다시 제 루트를 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체력적이라 이제 잠도 못 자고. 네, 발목이 좀 부상이 와서 지금 가는 건 아무래도 동굴은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진영이랑 나랑 지금 몸에 탈수 현상이 와서 지금 하단에서 지금 위에 내가 등산 정찰 다녀와서 못 가는 걸로 판단하고 밑에서
앞으로 갈지 다시 우측으로 갈지 판단해서 다시 무전하겠다 이다. 졸라체 북벽에서 전해진 김영일 대장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먹먹하게 흐른 4시간 16분. 벽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었다. 장지명 대원의 몸을 감싸주던 우모복. 졸라체 등반에 희망처럼 나부끼던 깃발. 그리고 김영일 대장의 배낭. 산을 사랑한 두 알피니스트는 차가운 북벽에 작은 흔적만 남기고 졸라체의 차가운 품을 떠났다. 어둠을 거부하는 용기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불가능의 벽을 오른 김영일 대장과 장지명 대원.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